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50분이고요. 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8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8분 안에 계량을 하시는데 변리법이기 때문에 달걀 같은 경우는 흰자와 노른자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900g을 계량하시되 얘를 깰 때 노른자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계량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감독위원님께서 900g을 다 깨서 달지 말고 개수를 나눠줄 테니 이걸 알아서 분리를 해라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냥 분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반죽 온도는 23도를 표준으로 하시고 반죽의 비중 측정하는데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형에 속해 있는 변리법이기 때문에 0.45에서 0.55의 비중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제 시험펜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자, 3호 원형펜 4개가 나오는 배합입니다. 6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나왔으니 전량을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설탕 A와 설탕 B가 있는데요. 설탕 A와 B는 무게가 같기 때문에 하나는 노른자에 넣고 하나는 흰자에 넣어서 믹싱을 하시면 되겠고 노른자에 넣는 설탕에는 소금을 같이 넣어서 믹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해버터라고 해서 버터가 용해된 버터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버터가 150g이 지급이 되면 이거를 내가 직접 용해를 시키시면 되겠어요. 즉 시작하세요 하면은 이제 계량을 끝나고 시작하세요 하면은 버터를 내가 중탕해서 녹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른자를 풀어주시고 설탕, 소금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이용해서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지금 진한 노란색이에요. 지금 딱 봤을 때도 노란색이고 그리고 뭔가 묽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연하게 색깔이 바뀌면서 조금 빡빡해진 느낌이 들 때까지 믹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시다 보면은 팔이 많이 아픈데요. 이때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믹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힘들지 않아요. 자, 아까와 다르게 색깔이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빡빡해진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연하다고 해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진짜 빡빡해진 느낌이 들고 저는 어떻게 하긴 하냐면 거품기를 들어서 별을 그렸을 때 별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다시 자 들어서 얘를 저어서 봅니다. 별을 그렸더니 별이 3에서 5초 정도 유지 요 느낌이 나면은 믹싱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흰자 믹싱을 할 건데요. 흰자는 처음부터 설탕을 넣지 않고 흰자만 먼저 기계로 돌려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설탕을 넣어서 믹싱해도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흰자를 60%만 올려주세요. 60%는 한 맥주 거품 느낌이 들 때까지 믹싱을 해주시고요. 흰자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끄고 설탕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줍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누어서 넣어야지 얘가 조금 안정감 있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한 번 넣고 한 10초 정도 돌리고 다시 끄고 이 반 정도 다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이거를 넣고 계속 오랫동안 돌리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만 하고는 바로바로 넣어서 믹싱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끄고 마지막 다 넣어서 믹싱. 자, 엄청 묽은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빡빡해져요. 머랭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걸 하실 때 자리를 뜨지 마시고 머랭을 지켜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확 올라왔다가도 거의 다 올라올 때쯤에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딴짓을 하면은 얘가 과믹싱 될 확률이 큽니다. 자, 머랭은 중간 피크 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약간 뭔가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촘촘해진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봤을 때 뿔이 살짝 서는 느낌. 요 정도 만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자, 노른자 볼에다가 머랭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덜어서 얘를 저어줍니다. 이때는 얘를 완벽하게 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만 저어주셔야 돼요. 대충. 그 다음 가루가 잘 섞이기 위함으로 머랭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80%만 섞이면은 바로 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루를 넣으실 때는 훅 붓지 마시고 얘를 흩뿌리듯이 넣어줘야지 한 곳에 뭉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루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바깥으로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자체는 좀 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 옆면을 긁어가면서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루를 너무 세차게 오랫동안 적게 되면은 이때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가루가 좀 덜 섞여있는 부분 위주로 긁어서 얘를 좀 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별리법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비중이 금방 높아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루는 잘 풀어주되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루는 조금 덜 혼합되더라도 비중을 높게 안 잡아주는 게 제품이 훨씬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이제 뭉치는 거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지를 혼합해주는데 미리 중탕한 유지를 이제 이중 혼합해줄 거예요. 자, 유지를 혼합해주실 때는 유지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유지는 한 40도 정도 느낌에서 뭐 온도를 꼭 체크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딱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이게 아니라 뭐 따뜻하네 이 정도 느낌이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중혼합 하실 때는 반죽을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적은 반죽에다가 유지를 섞게 되면은 뭔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좀 많이 넣어서 얘를 완벽하게 섞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진짜 비중을 높인다는 느낌으로 적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요건 어차피 희생 반죽, 말 그대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저어주지 않게 되면은 본 반죽에 들어갔을 때 망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 반죽을 정확하게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반죽을 갖다가 다시 저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유지 반죽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많이 저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머랭이 들어갈 거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머랭을 넣고 최대한 가볍게 섞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면을 긁어가면서 최대한 가볍게 막 미친듯이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볍게 떠올리듯이 혼합을 해주셔야지 가벼운 비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별리법을 좀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막 0.6 나오고 안 좋았었는데 이 방법을 조금 아니까, 그러니까 즉 이거는 가루 양이 많은 배합표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지금 보시면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죠. 요 느낌이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비중은 0.4 정도 됐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조금만 꺼트린 상태에서 이제 팬닝을 할 거고요. 팬닝 전에는 온도 체크, 비중 체크 잊지 마시고요. 저는 비중 0.45 정도 나왔습니다. 되게 가벼운 반죽의 비중이 되었어요. 자, 팬닝 하실 때에는 일정하게 4개에다가 일정하게 팬닝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금씩 다 4개를 붓고 위에다 다시 마지막 반죽을 덮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처음에 붓는 반죽은 굉장히 가볍고 반죽 상태가 좋은데 끝으로 갈수록 반죽의 비중은 높아지고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벼운 반죽을 밑에다가 붓고 무거운 걸 다시 위에다 채워서 팬닝 양을 맞추게 되면은 잘랐을 때 중간이 갈라지거나 윗면이 터지거나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팬닝 양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흔들어서 이제 기공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바닥에 탕탕 친 후에 이제 오븐에 들어갈 건데 지금 저는 가벼운 반죽인데 팬닝 양을 조금 오버했어요. 그래서 좀 팬닝 양을 덜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넣어봤거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실컷 잘 열심히 만든 반죽 윗면이 다 갈라졌습니다. 네, 저는 망했습니다. 일단 뭐 어쩌겠어요.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바닥에 한번 쾅 쳐서 수분을 날려주시고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꺼내줍니다. 조심스럽게 올려주시고. 근데 윗면이 좀 갈라진 거 말고는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제가 반죽 상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팬닝 양만 조금 줄였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한번 쾅 치고 뒤집어서 가져옵니다. 시험장에 따라서 옆면에는 종이를 제거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제출하셔도 되고 이거는 감독인 지시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윗면이 조금 갈라진 듯한 느낌의 이런 약간 스펀지 케이크 좀 맛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윗면이 갈라져선 안 됩니다. 윗면이 갈라졌다는 것은 비중이 너무 가벼웠거나 팬닝 양을 너무 과하게 했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처럼 팬닝 양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는 꼭 없애주시고 지금 보면 부피가 빵빵하죠. 자, 이 부피보다는 조금 낮게 아주 조금 낮게 나오면서 윗면에 갈라짐이 없는 게 좋고 색상 정도는 괜찮아요. 윗면의 표면도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윗면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팬닝하다 보니 윗면이 좀 덜 익었을 거예요. 조금 덜 익었으면. 특히 데크 오븐이 아닌 컨벡션 오븐은 맨 윗면에 익히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기공을 한번 볼게요. 자, 0.45의 기공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맨 위쪽에 조금 덜 익은 느낌 보이시죠? 자, 기공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게 맞는데 윗면은 다 익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부분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잘못된 점은 팬닝 양을 너무 많이 한 거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